안녕하세요. 빼어나고 다채로운 역사 이야기, 역사수다의 이혜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바로 고려와 몽골인데요. 그 중에서도 뭘 살펴본다고 하셨죠? 혹시라도 전쟁 얘기를 기대하셨다면 조금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교류사 쪽으로 가볼까 해요. 사실 우리에게 몽골은 전쟁이라는 호전적 이미지가 각인돼 있거든요. 그래서 몽골과 관련된 역사 서술도 전쟁사에만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가 이 시기 유적지도 다녀왔잖아요. 예, 강화도랑 처인성 갔다 왔죠. 이 유적지들 모두 고려의 항전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대몽항쟁이 이 시기를 기억하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또 여기에 일국사적 관점이 합쳐졌거든요. 세계사가 아닌 국사의 입장에선 몽골은 고려를 공격하고 또 자주성을 어지럽힌 그런 침략국인 거죠. 역사 교육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서 모두 몽골의 내정 간섭이라는 파트가 나와요. 물론 이런 역사들도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하지만 이런 점들만 강조하다 보면 그 이면에 있었던 다각적인 측면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면에서 여몽 교류사도 분명 우리가 발굴해야 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몽 교류사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음식이 고려와 몽골의 문화교류적 측면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되게 친숙한 음식인데요. 혹시 설렁탕의 유래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설렁탕의 유래에는 다양한 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고려 음식과 몽골 음식의 관련성이에요. 몽어유해라는 옛날 사전을 보면요. 맹물에 고기를 넣어 끓인 것을 몽골어로 슐렁이라고 읽고 한자로는 곰탕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곰탕이 곰탕의 어원이고 슐렁이 설렁탕의 어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실 이 주장도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긴 하지만 마냥 무시할 순 없는 게 고려 도경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려가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대체로 육식보다는 채식 그리고 차문화가 발달했다. 그런데 고려 후기에 몽골과 100년 가까이 교류하면서 보살법, 식용문화 이런 걸 받아들인 거죠. 순대랑 만두, 심지어 증류주인 소주도 몽골 쪽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이고요. 뭐야, 되게 신기하다. 설렁탕만큼 유명한 게 또 있어요. 바로 쌍화점입니다. 그거 영화 제목 아닌가요? 네, 원래 쌍화점은 고려 가요 제목이에요. 원나라의 지금으로 치면 코미디, 연극 정도인 잡극이 유행했었는데 그 형식이 쌍화점과 되게 비슷해요. 사연이기도 하고 주요 화자가 한 명이거든요. 손을 확 낚아챈 그 회회아비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보셨다시피 만두가게 사장님이죠. 근데 사장님이 고려 사람이 아니라 이슬람교를 믿는 서역인이었어요. 몽골이 세계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동서고용을 따라 더 많은 외국인이 고려에 왔어요. 당시에는 몽골인 서역인이 공무나 장사를 목적으로 고려에 왔다가 종종 정착했거든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회외아비도 고려에서 만두가게를 창업할 수 있었던 거죠. 회회아비들이 몽골로부터 가져온 게 사실 만두 말고도 더 있거든요. 오, 음식이 또 있는 건가요? 음식은 아니고요. 바로 세 개입니다. 세 개요? 너무 막연한데. 혹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아시나요? 그거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세계지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회회아비들이 고려시대에 오긴 했지만 조선 초기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왼쪽에 아프리카도 있네요.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세계관을 넓힌 사람들이 분명 있겠죠? 그게 회외압이다. 그렇죠. 지도 발문을 보면 지도를 만들 때 참고한 지도들이 있었거든요. 참고한 지도들을 만든 이택민과 청주는 중국 강남 지역에서 활동했는데 거긴 서역인들이 활동하던 곳이었죠. 중국인들이 만든 지도들도 결국 몽골 제국 정부가 만든 공식 세계 지도를 보고 참고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식 지도에는 어떤 과학 기술이 쓰였는가? 아프리카 같은 지리 정보를 누가 전해줬지? 그게 회외아비, 즉 이슬람 교도들이었던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슬람 교도들의 기술과 정보로 몽골 제국의 지도가 만들어졌고
중국인들이 이걸 보고 그린 지도가 마침내 조선에 전해진 거죠. 몽골이 영향을 미친 분야가 참 많네요. 맞아요. 이 시기가 아메리카를 인식하기 전이니까 몽골은 그때까지의 모든 세계를 하나의 지도에 넣은 거죠. 이게 한반도에도 우리나라랑 중국의 바깥에도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느낌을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요? 몽골이 세계를 가져왔다는 말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 역사를 전쟁으로만 압축하기에는 굉장히 다채로웠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화가 이때부터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전쟁 말고도 음식이나 문학 작품, 세계관 이 시기에 키워드가 될 만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네요. 네네, 다들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역사 수다, 바로 고려와 몽골의 교류사적 측면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시기를 떠올리실 때 오늘의 수다 내용이 도움이 되어 조금 더 다양한 그림이 그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